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견과류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해서 간식으로 즐겨 찾는데요.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온에 보관해서 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견과류 속의 지방 성분이 산패하면서 심할 경우에는 곰팡이가 핀다는 건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문지 위에 견과류를 고루 펴서 햇볕에 하루 정도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식기세척기를 사용한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식기세척기 내부의 물때와 기름때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식기세척기 세정제를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후 느긋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주부들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사용한 수저 한 벌과 컵, 그리고 밥그릇 하나까지 모두 설거지거리가 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음식 메뉴가 많을수록 노동의 시간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설거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식기세척기라고 합니다. 식기세척기는 비교적 간편하게 그릇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수도를 틀어놓고 손 세척하는 것보다 물 절약이 된다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서혜진 주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 역시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설거지하는 수고를 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매일 사용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는데요. 식기세척기를 뜨거운 물로 사용을 해서 물때나 기름때가 안 낄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물때도 끼고 악취도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식기세척기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식기세척기 세정제에 대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세정제는 식기세척기 내부의 찌든 때를 말끔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고 합니다. 우선 식기세척기 뚜껑 위에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낸 후 세정제를 세척조의 접시꽂이에 거꾸로 꽂는데요. 이때 제품의 뚜껑이 회전 날개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기세척기 안에 식기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강력 세척 코스 등 65도 이상 코스로 작동해주면 세척 날개와 필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물때와 기름때를 손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식기세척기 세척 전용 세제를 사용해 보니까 내부를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좋고요. 더군다나 물때도 없어지고 악취도 안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 내부를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정제. 이 생활용품을 선보인 곳을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생활용품 기업의 한국 법인으로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에 4만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식기세척기 세정기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브랜드를 론칭하여 판매 중입니다. 제품 혁신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건강, 위생, 생활용품 분야에 주력하여 삶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브랜드는 1953년부터 식기세척기 제조사와 함께 식기세척기 전용 세제를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독일 기술 및 화학 중심지인 하이델베르크의 글로벌 R&D 센터를 설립하여 세제 및 식기세척기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세정제는 세제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약 2배 더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제품으로 듀얼 액션 포뮬러가 내부에 쌓인 찌든 때를 강력하게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세탁기는 세탁기 전용 세정제가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식기는 식기세척기가 세정해주는데 막상 그 식기세척기를 세정해주는 제품이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식기세척기 세정제는 영국 가전수리협회의 식기세척기 수리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기계 내부를 위생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 전반적인 식기세척기의 성능 유지와
기계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세정제 외에도 식기세척을 위한 전용 세제와 헹굼 및 건조를 돕는 보조제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로 소비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요즘 식기세척기를 식세기 이모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아직 국내에는 식기세척기 전용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국내 식생활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므로 저희 제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인 설거지를 통해 조금이라도 가사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설거지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식기세척기. 하지만 쌓여가는 식기세척기 내부의 물때와 기름때로 인해 위생이 걱정된다면 식기세척기 세정제로 깨끗하게 청소해서 위생적인 설거지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도 중요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검체 채취의 정확도를 높이고 채취 과정의 불편을 줄인 의료 장비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라는 강력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선별진료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게 된다는데요. 보통 피부나 입안 같은 경우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지만 코안은 시각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코로나19의 검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콧구멍 속에 면봉을 깊숙이 넣어 분비물을 채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환자의 검체가 정확하게 채취되었는지를 예측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며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재채기나 구역질 같은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코로나19 검체를 정확하게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검사를 받는 사람의 불편함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 장비를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창립되어서 물티슈 전문 회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물티슈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시장이 과잉 경쟁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 분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천연 무방부제 물티슈, 통증 제어 크림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K방역의 일부로서 소독제 물티슈를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방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AI형 미니 내시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분야 진출로서는 저희들이 첫걸음이지만 글로벌 시장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25여 명의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고객 우선의 신뢰 경영을 바탕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특히 유진영 대표는 신경외과 전문의인 오민철 원장과 함께 K방역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검체 채취에 AI형 미니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필수적 의료기인 내시경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부피가 크고 이동이 쉽지 않고 1,000만 원 이상의 고가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휴대용 다목적 내시경을 개발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 내시경을 코로나의 검체 채취용으로 상용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검체의 정확한 채취는 코로나 대응에서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와 같은데요. 저희가 개발한 미니 내시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휴대용 AI 미니 내시경은 콧구멍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경 3.9mm의 가느다란 카메라 렌즈와 자체 LCD 모니터가 있는 비말 및 구강 검체 채취용 의료 장비로 기존의 코로나19 검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데요.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이 신체 내부는 볼 수 없는 데 반해서 내시경을 콧구멍 안으로 조금만 더 넣으면 코 안이 훤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코 안쪽을 보면서
검체를 쉽게 채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2번 누르면 동영상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크기에 비해서 2배 정도 확대된 이미지를 내시경 자체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체 채취용 면봉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지만 카메라 부분은 알코올과 자외선 멸균으로 안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내시경 렌즈 바로 밑으로 면봉꽂이가 있어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검체 채취용 면봉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봉꽂이 안에 일회용 무균 원통 가이드를 활용해서 자외선 소독기도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는 특허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수출을 목표로 해외 인증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대용 AI 미니 내시경은 충전 후 사용이 가능하고 사이즈가 기존의 내시경보다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는데요. 최근에는 도전 K-스타트업 2020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의료 장비는 임상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도 용이하다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은 이미 생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 대응을 위해서는 조속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휴대용 AI 미니 내시경은 코로나19의 검체를 위한 화상으로 환자의 점막 상태를 검사하는 동시에 사진으로 촬영해서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사전 징후 자료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백만의 이미지 데이터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AI 기능으로서 판독 또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빨라지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휴대용 AI 미니 내시경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검체 채취의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의 불편감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휴대용 인공지능 미니 내시경은 선별 진료소 등 병원뿐만 아니라 곧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 가정에 보급하게 되면 환자 스스로 입 안, 귀 속 등 부위를 찍어 의료진에게 빠르게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원격 진료 시대를 준비하는 도구의 기능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 비대면 시대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션업계에서는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한 커스터마이징 시대가 열렸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시계 헤드와 스트랩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나만의 시계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매장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나만의 개성과 취향을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커스터마이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커스터마이징이란 생산자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로 패션 업계에서는 옷은 물론 가방, 그리고 시계까지 나만의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손목시계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나만의 맞춤 시계 브랜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계 브랜드는 2014년 일본 도쿄 외곽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탄생한 브랜드로 기존의 시계 업계의 상식과 관습을 뒤집는 새로운 콘셉트로 일본 내에서 급성장을 하며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손목시계를 패션 아이템으로 재정의하고 있지만 이 시계 브랜드는 기본이 되는 품질 또한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계의 경우 시계의 심장 부인 일본제 무브먼트와 고급 시계에 사용되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전 모델에 표준 적용하고 있고요. 스트랩의 경우 실크가 아름다운 일본 전통 공예품사와
고급 자카드 우산직물을 생산 중인 업체, 그리고 전통과 혁신의 기술이 담긴 데님 업체 등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일본 각지의 전통 장인들의 기술로 완성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오랜 전통을 가진 스트랩 공방에서 수공업으로 제작되고 있다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한 이 시계 브랜드는 2016년 대만 진출을 시작으로 태국과 베트남에 진출했으며 작년에는 국내 가로수길에 시계 갤러리숍 1호점이 오픈했다고 합니다. 저희 갤러리샵은 일본과 동일하게 오픈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갤러리샵 중앙에 위치한 테이블에 놓인 샘플을 직접 만져보며 시계를 커스텀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장인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시계와 스트랩인 만큼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이드에는 파트너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방문하여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보니 폭넓은 연령층의 고객들이 방문합니다. 매일 아침 넥타이나 신발을 고르는 것처럼 시계도 코디네이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발상을 실현한 것이 바로 이 시계 브랜드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은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구동 방식부터 소재, 디자인까지 고려하여 시계 헤드와 스트랩을 선택해 조합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트랩은 기본이 되는 메탈과 가죽이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브릭 소재의 스트랩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데님부터 실크, 범포 등 다채로운 소재로 만들어진 스트랩은 고객들이 시계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스트랩에는 전용 도구 없이 착탈이 가능하도록 이지레버가 적용돼 누구나 스스로 손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스트랩만 추가로 구입해 하나의 시계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이 시계 브랜드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친구 생일 선물 사주려고 시계 브랜드를 좀 알아보다가 그냥 기성품이 아닌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시계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 매장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시계도 그렇고 스트랩도 그렇고 너무 다양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선물 받을 사람이 어떤 게 어울리고 어떤 게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고르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전통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탄생한 고품질의 시계지만 기존 시계 유통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수수료와 과정을 없앤 방식을 도입해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우선 시계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부분에 대해 신기해하고 재밌어합니다. 저희 갤러리샵은 기존의 시계 매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보니 시계 매장이라기보다 시계 박물관 같다고 말하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시계와 스트랩의 종류가 많은 만큼 커플들이 찾아와 커플 아이템으로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커플마다 특징, 느낌이 느껴지도록 다양한 스타일로 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는데 선물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직접 조합한 시계라는 특별함도 있고 시계 뒷면에 각인도 가능하다 보니 많이 선호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실용성까지 갖추고 나만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제품 하나하나의 구성품에 특별함을 담은 시계 갤러리숍에서 시계 헤드와 스트랩을 자유롭게 조합해 나만의 시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이 급변하면서 세계 경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무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K-팝부터 K-뷰티, K-푸드, 그리고 K-드라마까지 한류 열풍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무역의 힘이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최근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가 글로벌화되고 무역 경쟁 시대를 맞게 됨으로써 세계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기관과 기업에서는 선진형 무역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대외 무역을 주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받아 무역협회에서 관리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대학생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활동을 함과 동시에 국내 및 해외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졸업한 후에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급 무역 전문가로 다시 태어나고자 만들어진 사업단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와 같이 전국 20여 개 대학교에 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단은 중국과 일본, 홍콩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 특화되어 동남아 무역실무론과 전시산업개론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해당 지역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외 기업들의 전자상거래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사업단의 목적은 대학의 무역 교육의 현장 실습을 접목하여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사업단은 기업과 연계해서 해외 박람회를 참가하고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무역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한정해서 참가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은 특히 동남아 지역에 특화해서 각 지역의 언어, 상관습, 법률 등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특화된 무역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 기수는 14기로 매년 새로운 기수가 활동을 시작하면 무역 이론과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교육을 받는다는데요. 팀별로 2-3개의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협약업체의 전자상거래 계정을 양도받거나 신규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 제품을 업로드하고 수출 및 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진행하는 화상상담회나 수출 지원 사업의 지원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최근 무역협회가 주최한 2020 코로나19 극복 수출 우수 사례 공모전에 참가한 14개 학생들이 대상은 물론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의 경우에는 사다리차 제조업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기존 터키 거래선과 미수급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무역협회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였고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입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좋은 결과도 얻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년 11월 말 무역협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경쟁대회를 개최하여 실습 과정과 판매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팀을 선정한다는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경쟁대회 전에 참여 학생들이 작업물을 띄워놓고 실제 발표 시간인 10분에 맞춰 교수들 앞에서 전달력 있게 발표하는 연습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전주 소재 한복업체와 협력하여 세계 시장에 한복을 알리고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리스팅하는 한편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5,000 상당의 수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한편 협력업체와 합의하여 해외 식품 박람회나 소비재 박람회 등 국내외에 개최되는 수많은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한다는데요. 2020년도에는 해외 박람회보다는 다양한 국내 박람회를 참여했는데요. 직접 바이어와 상담도 하고 무역 실무를 기업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함께 박람회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무역 실무를 직접 경험해보면서 무역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박람회에 참가하기 전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협력업체에 직접 방문해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국내 식품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이 협력업체인 작곡 판매 회사를 찾아가 사전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제품과 기업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급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무역 사업. 앞으로도 무역 실무 지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길 응원합니다. 벽걸이 TV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벽걸이 TV가 거실 인테리어의 한 부분처럼 됐습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벽걸이 TV를 제대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이 보이지 않도록 신속하고 깔끔하게 벽걸이 TV를 설치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주거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는 물론 가전제품 역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집안의 중심인 거실 공간을 차지하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 일반 스탠드형 텔레비전보다는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벽걸이 텔레비전은 벽에 거는 방식으로 수납장에다 놓고 볼 때보다 훨씬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텔레비전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고 무엇보다 낙하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가정집. 오랫동안 사용하던 텔레비전이 고장나 새 벽걸이 텔레비전을 사게 된 최병준 씨.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TV 설치할 때 제일 깔끔하게 돼야 되고 또 제가 많이 너저분한 거를 싫어해서 선 없이 그냥 TV만 보이는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해당 업체를 찾게 됐는데 시공 사례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담 직원분들도 좀 아주 친절하게 상담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해당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하시는 기사님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여기다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엔지니어들 등장. 2인 1조로 나뉘어 거실과 방 안에 벽걸이형 텔레비전을 선이 안 보이도록 설치한다는데요. 2.5mm가 채 되지 않는 슬림한 텔레비전.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우선 벽에 월페이퍼 거치대를 설치한 후 전기선들을 매립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과 연결된 부분 또한 매립 작업을 하는데요. 베테랑 전문가들의 솜씨로 벽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선 하나 보이지 않게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완료. 방에 설치되는 65인치 텔레비전도 슬림한 타입으로 벽에 딱 붙도록 초밀착형으로 설치하며 안전하면서도 세련미가 돋보이도록 작업을 진행한다는데요. 검증된 안전한 자재와 전문 장비로 어려운 시공도 척척 작업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TV가 좀 특이한 모델이라서 설치가 제대로 잘 될까 걱정했는데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엄청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설치된 모습 보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TV도 샀는데 와이프하고 같이 좀 새로 나온 게임도 같이 하고 영화도 좀 재밌게 잘 보고 했으면 좋겠네요. 지저분한 전선 노출을 정리해주며 공간 활용까지 극대화해 깔끔함을 선도하는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업체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15년 동안 벽과 TV만을 바라보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6년에 이제 고객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 없는 벽걸이 TV라는 말을 만들었고 지금은 무타공, 노을 벽걸이 TV로 한 차원 높게 고객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작업은 물론 광고용 모니터인 DID와 매립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콘센트 확장과 LED 시계 매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작업을 진행해 오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벽걸이 TV 아무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벽걸이 TV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드릴 하나로 TV 하나를 설치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점,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안전에 이상이 생깁니다. 벽걸이 TV가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는 브랜딩해서 더 많은 고객님들께 정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를 위해 직원들의 기술, 서비스 교육은 물론 인성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현장에 투입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신상품 설명회나 텔레비전 설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한 회의도 진행한다는데요. 모든 고객님들은 설치를 받고 나서 그 회사가 늘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저희 회사는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150년 동안 그 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설치를 받으시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안에 해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저희를 손쉽게 만나실 수 있도록 전 지역에 이제 확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곳이 있다면 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실에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싶지만 주변의 전선들이 이리저리 엉켜져 인테리어를 해칠까 고민이라면 선 하나하나에 안정과 세심함을 더하는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업체를 통해 깔끔하면서도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로 만들길 바랍니다.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지 기능과 관절 건강에 효과적인 데커신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됐지만 출산율은 둔화하면서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이제는 몸이 아픈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닌 운동이나 건강기능식품 섭취 등 자가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시대와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수년간의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노령화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인지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통증 억제 효과는 물론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 생성 등을 억제해 추가적인 마모를 방지함으로써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개별 인증형 원료인 데커신을 주 원료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자연 원료를 통해 기능과 효능을 높여 현대인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와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참당귀의 뿌리에서 추출한 참당귀 추출 분말이 들어있다는데요. 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방향성 초본인 뿌리식물로 대표적인 약용식물입니다. 당귀는 중국산과 일본산, 국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참당귀는 애로부터 약재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귀는 사람의 피를 생성시켜주는 보혈 기능을 지니고 있고 항암 효과 및 혈압 강화 작용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당귀 추출 분말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하는데요. 특히 참당귀에는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진 데커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귀에 든 데커신이란 약물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데커신 성분은 뇌에 해로운 치매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줄이고 뇌세포를 돌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물질 대사를 활성화시켜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 기능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울러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데커신에 대한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평가 검사와 노인 우울 척도를 진행한 결과 인지기능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귀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고열이 있는 사람이 과다 복용할 경우 속쓰림이나 설사,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참당귀 외에도 뇌와 심장, 체력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효능이 담긴 원지와 복령, 석창포, 그리고 면역기능에 효과적인 아연이 함유돼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지기능 개선과 관절 건강에 탁월한 데커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정구홍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존 제품과 달리 액상 타입으로 흡수율이 높아 관절 통증에 빠르게 작용하고 백복령, 석창포 등을 포함한 총명탕을 원용한 한약재를 부원료로 첨가하여 데커신과 함께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일상 속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인하여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접근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른 경쟁사들의 진입도 활발해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여 셀프 메디케이션, 즉 일상 속에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이를 위해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코로나를 대비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불만과 개선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제품을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주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의료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재생을 통해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줄기세포가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줄기세포 치료 기술에 대한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재생의학이 의학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질병 치료는 약물이나 외과적인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인류는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세포 보관 서비스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바이오 연구기업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 기업은 뇌신경 질환,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세포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뇌신경 질환 치료를 위한 신경줄기 세포 치료제,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한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면역 세포는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러한 면역 세포의 대량 배양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등 면역 세포 치료의 대중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은 결국 우리 체내의 면역력이 몸에 생긴 종양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꺼내어 면역세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면역세포의 수를 수백, 수천 배로 늘린 후 몸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것이 면역세포 치료입니다. 신체의 조직이 퇴화되거나 손상을 입을 시
재생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는 줄기세포 치료 개발 역시 이곳에서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이라는데요. 줄기세포의 안정적인 대량 배양을 위한 특허를 취득하며 줄기세포 치료 개발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뇌신경 질환의 경우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실제 환자 치료를 위한 신경 줄기세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기업은 환자 자신의 지방에서 성체 중간엽 줄기세포를 추출한 후 이를 신경 줄기세포로 교차 분화시킴으로써 개인 맞춤형 신경 줄기세포를 제작, 이를 치료에 활용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내에 주입된 신경 줄기세포는 신경세포로 분화하여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변의 신경세포를 돕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뇌신경 질환으로 인한 증상의 개선 및 신경 재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초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 배양 기술을 특허 출원하며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세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기업은 며칠 전 충북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서 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2대 중점 연구인 지방유래 줄기세포에서 뇌신경 줄기세포,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기술과 암 예방 및 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면역세포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2개로 분리된 연구소가 건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 정복을 위한 면역세포 치료 연구부터 건강한 삶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 연구까지 21세기 바이오 업계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 이곳. 앞으로도 국가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종성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연구 기업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위암 후유증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현대 의학 치료로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세포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제2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직접 가족 입장에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산업이라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확신을 좀 갖게 되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운영 철학이 있으세요? 세포 치료 기술은 점점 더 많은 질병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의 세포 치료제는 무척 비싸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돈이 많은 사람만 세포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면 기술이 질병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인류가 질병을 극복했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저는 기술이 앞서가는 것만큼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가장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연구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유전자 조작 없이 뇌신경 줄기세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뇌신경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 또한 뇌졸중, 파킨슨병 이런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지금은 이 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지금 성공을 해서 지금 동물 실험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충북 오송에 저희 연구소가 지금 건립이 되면 이 연구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돼서 이런 치료 물질들이 이런 환자들한테 좋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춘 강동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고요. 지역주택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제도입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좀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자금을 여러 명 같이 모여서요.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산 다음에 건설사와 이제 건설 도급 계약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하자는 뭐 그런 제도고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자격이 좀 있습니다. 뭐 그 동네에 살았다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든가 세대주여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만 갖추게 되면은 좀 저렴하게 집을 사자 뭐 이런 제도입니다. 요즘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는 서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토지를 산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돈이 모자르니까 뭐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추가 분담 같은 분쟁이 발생을 하고 때때로 조합 임원들이 뭐 횡령을 하거나 뭐 배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조합에다 탈퇴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뭐 조합이 이제 가끔씩 선선히 납입금을 다 주면서 나가라 이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거부하면서 돈 다 몰취를 하겠다, 내 돈 몰취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돈을 토해내고 가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단 뭐 조합에게 돈 주세요 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안 주겠죠 이제. 그러면 그게 분쟁이 발생되는 건데요. 결국 분쟁 해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소송을 통하는 게 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승소를 해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늘상 의뢰인들에게 설명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써있는 판결물이 있어도 상대방의 돈이 없으면 그럼 휴지 조각이거든요. 또 조합에 돈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납입금이 몇 천만 원에서 많아야 뭐 1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보통 운영 자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권 추심이라든가 그 추적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향후 다른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들어온 돈에서 또 추심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토지 확보 상황입니다. 이게 토지가 이제 사업부지의 95% 확보가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데 그럼 사업이 사실상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많이 확보되는지 먼저 보시고 일단 처음에 약속한 금액보다 더 요구하는 추가 분담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또 있다 그러면은 제 자금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두 개를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한 사건인데요.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5년 정도 있었는데 의뢰인이 한 100명이 좀 넘었고요. 속가가 한 150억 가까이 됐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전부 패소를 했어요. 탈퇴하고 돈 돌려주라고 했었는데 2심에서 저희가 뒤집어서 90% 정도 승소를 했었고 대법원 가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자가 붙어가지고 저희 의뢰인들은 낸 돈보다 거의 원금보다 더 받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만의 사건 해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의뢰인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의뢰인이 오셨을 때 듣다 보면 본인도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 사실관계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해서 사건을 진행하면은 그게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드세요? 저희는 이제 건설부동산 쪽에서 이제 피해자를 많이 대리하는 소송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제 가해자들, 소위 말해 가해자들은 자기 책임을 피해 가려고 문서를 많이 적어놔요. 뭐 이런 경우는 우리 책임이 없다. 뭐 우리는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들이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고 하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보고 이제 문서가 다 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사기꾼이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걸 또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좀 힘들기도 하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건설부동산 쪽에서는 뭐 정부에서 손꼽히는 로펌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또 이제 기업 법무 분야나 민영사 사건 분쟁 해결 분야에도 좀 전문 분야를 확장을 시켜서 회사를 좀 더 키우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도 사용 기한이 있는데요. 먼저 주방에서 쓰는 도마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하고요. 플라스틱 용기는 화학물질이 새어나올 수 있어서 3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고 흠집이 난 용기는 틈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즉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칫솔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교체해줘야 하고요. 베개는 커버는 자주 세척해주고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